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요게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거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요. 문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을 우리 매도인 쪽에서 받을 건데 매수인이 주게 될 겁니다. 10% 주잖아요, 여기입니다. 네, 그 계약금을 누가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 본인이 잘못하고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기입니다. 집 사겠다고. 그리고 전셋집 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계약금 매도인 쪽에서 받아놓고 잘못해놓고도 돌려주질 않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계약금을 매도인 주지 맙시다. 그입니다. 주지 말고 어디다가 예치를 하자는 겁니다. 예치를 해놓으면 안전하자는 쪽입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매도인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맡겨놓으니까요. 거긴 어차피 돈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또 빼주세요. 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맡겨놓고 나중에 우선 수령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거기는 중간중간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맡겨놔도 괜찮고 그러니까 맡겨놓읍시다 라고 그 예치 공고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도 보호가 되고 매도인은 큰 손해 날 거 없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빼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입니다. 자, 그런 제도를 여기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제도를 자체로 한 문제를 자주 내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제도에서 이제 예치를 어디다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잘못했을 때는 여기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쭉 보실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괜히 인출을 동의 없이 막 인출했을 때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보관 등을 잘못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정도 시켜야 될 거고요. 자, 중간중간에 빼내갈 때는 어떻게 빼내갈 건지 자, 그런 부분을 약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제재를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쭉 해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감으로 반드시 하나는 꼭 나오게 되니까요. 주의를 꼭 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제도 자체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여기는 설명을 잘 들어봐야 그래야 나중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감으로 꼭 볼 거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계약금을 누가 받을 건데 매도인 쪽에서 받을 건데 계약금 등. 요 등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당연히 중도금, 잔금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자, 어느 금액은 포함 안 된다. 그럼 X. 자, 우리 예전에는 잔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함을 다 해요. 여기는 잔금도 모두 포함합니다. 잔금을 맡겨놓고 나중에 인도할 시간 차이가 나니까 입니다. 자, 그때는 잔금도 맡겨놓습니다. 여기 등에는 계약금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받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받죠. 자, 중도금은 이제 한 30%에서 얼마를 중간에 넘어가는 더. 자,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제 함부로 파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나 얼마 50%를 중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잔금이 될 겁니다. 잔금. 이런 잔금을 지급하게 될 건데 나머지 우리 잔금은 완전히 다 끝나는 뭐라고요? 이행 종료입니다. 이행 종료. 완전히 다 끝나는 우리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한 60%를 맡겨놓기도 할 거고 그리고 60 됐으니까 40%를 잔금으로 치를 수도 있을 거고 완전히 끝나는 마다 여기는 이행의 착수. 함부로 파기 안 된다. 여기는 따블만 물어주면 언제든지 아니면 계약금만 몰수 당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반환 어렵습니다. 내용이 반환 채무 그리고 이행.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매도인인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이행이 잘 되도록 뭐 하자고요? 그걸 보장하자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계약금 등 매도인 쪽에서 받을 건데 잘 안 돌아오니까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우리 매도인 쪽에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주지 맙시다. 그 소리입니다. 예치를 합시다.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설명만 들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이란 분 이제 502호에 뭐 소유권자 집을 좀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집을 살게요라고 누가요? 매수인 쪽에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집은 얼마? 3억 정도 되는 집 계획입니다. 3억이다 계획입니다. 그럼 3억이면 계약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계약금 치르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계약금 얼마 정도가 되니까 계약금 자체는 보통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10%면 동그라미 하나만 더 떼보세요. 입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반드시 여기는 꼭 그런 거 아닌데 3천만 원이 계약금이죠. 여기는 계약금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실무에서 꼭 주의하실게요. 그 만약에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는 안 받겠지만 만약에 계약금을 2억이나 걸어놨습니다. 엄청나게 걸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매수인이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파기하겠다. 자, 그랬을 때 요 2억을 모두 몰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몰수는 안 될까요? 나중에 실무 쪽에서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판례는 모두 이렇게 몰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3천 정도 되는데 2억이나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이득은 돌려줘야지. 여기는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다 몰수가 안 되니까요. 여기는 주의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일부는 돌려줘야 돼요. 자, 그 일부도 이제 판례에서 정할 거니까 꼭 얼마라고 여기다 뭐 3천 빼고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더 뺄 수도 있고 금액 자체를 많이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에 전부 몰수는 안 된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5천 정도 되면은 다 몰수가 되긴 하겠지만 꼭 10%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금액이 엄청 크면은 나중에 일부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실무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또 넘어가는 돈이죠. 여기 이제 마음대로 정말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매도인은 더블 3천만 원 받은 돈에다가 그 3천만 원만큼 얼마를요? 보태면 될 겁니다. 받은 돈만큼은 위약금으로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이다. 총 다 해서 6천. 여기는 원래 매수인 돈은 3천이었었고 그거는 돌려주는 거고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그 3천만 원만 보태니까 손해 나는 것은 3천만 나는 거지 6천이 다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인 돈도 3천만 원이 포함됐으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6천만 원 실무할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6천만 원 돌려줘야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괜히 매도인한테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돼요. 민법 교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넘어간 돈은 만약에 한 1억 정도 되면 여기 이제 이행의 착수입니다. 자, 이행에 접어들었다. 착수면 함부로 파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중도금 지급되게 되면 정말 이행의 착수로 이제는 함부로 파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뭐를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매수인은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자마자 또다시 팔아서 나중에 본전을 뽑아야지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의를 받으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겁니다. 그런 돈을 다 물어줘야 된다.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우리 잔금 있죠. 남아있는 돈 잔금 그럼 1억 3천 갔으니까 나머지 1억 7천 정도가 남았네요. 이 잔금을 치르면 완전히 이행을 뭐 한다고요? 이행을 완전히 끝냅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낼 때는 동시행으로 할 게 있네요. 입니다. 잔금이 다 넘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 등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매도인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되고 권리를 잃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떼서 줘야 되고 등기소에 같이 못 가면 위임장 줘야 되고 자, 이런 서류를 조목조목 배웠으니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해가지. 그리고 이제 물건 인도까지도 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인도 일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건 인도 넘겨라. 잔금 치를 때 동시 이행으로 넘겨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제도에서 주의하실게요.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 받아놨는데 누가요? 우리 매수인 손에서 이렇게 갔을 건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 본인이 잘못해놓고 잘못을 해놓고 뭐 하고요? 나중에 반환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환을 안 해주니까
반환을 잘 될 수 있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그거를 보장을 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을 주지 맙시다 겁니다. 중간에 차단합시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다가 맡깁시다. 그 제도가 첫 번째가 예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런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항상 이렇게 매수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지. 갑자기 매도인 보호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아니라 누구 보호? 불쌍한 자기 돈 주고 그리고 3천 외에 3천만 원 또 더 받아야 되는데 총 대서 6천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매수인 보호를 하자는 겁니다. 매수인 보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매도를 주니까 문제가 되니까요. 뭐 합시다? 주지 맙시다. 뭐 합시다? 예치를 합시다.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가 되죠입니다. 이렇게 주지 말자입니다. 매도인 손에 가니까 잘못해놓고도 안 돌려준다 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치 명의자 정할 거고요. 예치하는 기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누구 명의요? 우리 첫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래도 객관적이신 분, 여기 우리 매도 매수는 절대 아닙니다. 명의자를 어떻게 거래 당사자, 매도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그리고 매수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매도 매수인은 완전히 빼야지.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뺍시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도 될 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도 예치 명의자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업공사를 사기꾼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 말고 당신은 못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법에서는 뼈대만 정하니까 뭘 정합니까? 항상 대통령 어디서요? 대통령령에서 뭐 한다고요? 정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자 여기서 이제 정하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게요. 그럼 이제 앞 글자를 꼭 따놓으시까 여기 이제 6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가 돈이죠. 공금 이렇게 보시까 공금은 어디다가 신체에다가 꽁꽁 숨겨놓을 겁니다. 신체에다가 뭐 한다? 공금 신체 보관. 여기도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왔다. 어떻게 해요?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좀 이따 이제 요대로 나중에 예치 기관도 갑니다. 여기는 예치 기관이 아닌 것은 어디냐? 시험 문제를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모고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우리 공제 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도 뭐를요? 명의자가 될 수가 있고. 자, 금은 뭐라고요? 금융기관, 우리 시중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금융기관 그리고 그냥 은행도 가능하고요. 뭐 그 소리나 그 소리나 같은 소리. 신탁업자입니다. 부동산을 맡겨준다는 뭐 돈도 잘 맡아주겠죠. 신탁업자도 신탁회사입니다. 신탁업자도 되고. 채는 뭐라고요? 우체국, 채신관서입니다. 채신관서나 그리고 우체국이나 같은 소리 그렇죠. 아무리 말장난 일해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보증보험회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다?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러면 생명보험 뭐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도 그죠. 예치 잘하잖아요. 보증보험 여기도 보증보험 아닌데 보험회사는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관리를 그리고 전문적으로 리츠 같은 회사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전문 회사에도 뭐 할 수 있다?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십시오. 여기에 법원이 있는지 게입니다. 법원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 아니신 분 법원입니다. 공탁하는 우리 법원은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잖아요. 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기업 안 들어갑니다. 공기업. 나중에 이제 뭐 실무에 위탁을 하는 무슨 공기업. 무슨 공사, 무슨 공단 그런 거 없습니다. 공사나 무슨 공단 이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여기입니다. 이런 곳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금방 보셨네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보증보험회사는 좀 이따 이제 보증서 발행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나오지. 여기서는 보험회사라고 했지, 보증보험회사라고는 안 했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자산공사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하는 자산관리, 법원도 나왔으니까요. 바로 자산관리공사는 공매하는 집단인데, 여기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얘도 한번 나올 만해요. 아무리 봐도 자산관리공사, 거기는 나오지 않아요. 공매나 잘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명의만 정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명의 정했고 그러면 어디다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치. 바로 이제 예치 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 예치 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빼라는 겁니다. 그요. 여기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명의는 되는데 통장 만들어서 명의는 되지만 돈을 직접 맡겨놓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빼놓고 6군데입니다. 여기 개업공개사 빼놓고 나머지 6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해놨습니다. 금융기관과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아까 봤네요. 공제사업을 한다는 우리 공제사업자 누구? 공인중개사 바로 협회고 그리고 신탁업자. 신탁업자 해놓고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다가 등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공금 신체 보관 요대로 자, 누구 빠졌다고요? 우리 예치기관에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말이 안 됩니다.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여기서 왜 직접 보관합니까? 통장 명의는 돼도 모르냐 돈은 직접 여기다 보관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예치 명의자와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기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잘 보실까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 나 아예 안 맡겨. 라고 이제 나중에 나자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중간에 빼서 수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갑도 지금 A집을 팔고, 자, 무슨 집을요? 다시 B집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B집을 또 여기도 이사 가려고, 여기도 이제 302호를 얻어놨다는 겁니다. 얘는 또 한 3억 5천이나 됩니다. 그럼 당장 3,500 정도의 뭐를 계약금을 거래해야 될 건데, 그 계약금은 어디서 나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3천만 원 정도 받을 돈, 자, 그 돈 이미 맡겨놓긴 했지만, 자, 중간중간에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매도인 쪽에서 맡깁시다 그러지, 나중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선 수령 제도가 없으면 절대로 맡기려고 하지를 아예 않을 겁니다. 애들 말로 무슨 머리에 뭐 맞았나 그럴 겁니다. 절대로 안 맡길 겁니다. 그럼 이 제도가 효과성, 실효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자 매도인도 똑같이 생각해줘야 이 제도가 잘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교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누구 생각? 여기 매수인 철저하게 정말 매수인 생각인데 여기는 매도인도 생각합시다. 중간에 뭐 한다고요? 우선에서 우선 수령입니다. 우선에서 수령. 자, 그 소리가 이제 미리 수령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차피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쭉 남았지만 계약금 좀 빼주세요. 잔금 남았지만 중도금까지 해서 좀 빼주세요. 뭐라고요? 우선 수령을, 미리 수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구 생각이다? 매도인도 생각합시다. 그냥 매수인만 끼고 들면은 매도인이 삐질 겁니다. 매도인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주의하실 게 그러면 중간중간에 빼오는 과정에서 우리 매수인은 또 보호를 해야 될 거니까요.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뭐를 발행합시다.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리고 그 보증서를 누구 줍시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를 발행하자고요? 보증서를 좀 발행하자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매수인 위해서입니다. 빼내가면서 잘못되면 또 매수인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결국에는 또 보증서를 발행할 건데 여기서 보증서 발행 기간은 딱 2군데입니다. 그 2군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기관 하여튼 어디 약방의 감초 금융기관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여기도 금융기관 나오죠. 그리고 예치기관에도 금융기관이 나오죠. 시중은행계획입니다. 한 곳도 사실 하는 곳이 없는 데입니다. 정말 은행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괜히 또 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서 발행한다 아니라니까요. 라고 주위에서 이제 보증서 발행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같은 사람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신탁업자 우체국도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예치기관에 명의자에는 있었지만 바로 보증서 발행기관에서는 안 나오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유일하게 금융기관만.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서 요계입니다. 우리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보증입니다. 같은 보증으로 연결하세요. 또 여기다가 보험회사가 그러면 X입니다. 여기도 보험회사 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보험회사는 명의자가 되는데 보증서 발행하는 쪽은 아니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증 그리고 보험, 보증서니까 보증 나와야죠. 보증 보험회사라고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줘야 맞아요. 여기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자, 두 번째 여기 번지수가 우리 시험 문제 까물은 가장 많이 나올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치도 어디다 가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보증서를 누굴 줄까요?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증서, 보증서를 누구요? 교부하고 보증서를 누구 주고 그리고 우선 수령 찾아올까요? 그 방법 모르면 안 되잖아요. 겁니다. 누구 주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딱 하나일 겁니다. 예치 명의자를 줄까요? 아니면 예치 기관에다가 줄까요? 게입니다. 왜요? 통장 들고 가야죠, 게입니다. 그래서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가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이제 예치 명의자가 맞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많이 냅니다. 예치 명의자 왜? 통장 들고 가야 돼요, 게입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예치 기관은 성질도 급하십니다. 예치 기관 가봐야 운행해서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통장도 안 가지고 와서 찾으러 오면은 그게 말이 돼요, 게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증서가 있어도 안 돼요. 가지고 올 것은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우선 수령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X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제재까지 한번 잘 기억하실까요? 우리 제재가 이제 여기는 통일해서 모두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도 주의하실 게 이제 누구만 꼭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있지 다른 사람은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업무 정지는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이것도 해석으로 가능하네요. 아까 이제 보증 설정 거기도 봤던 것처럼 해석으로 가능하면 얼마? 명령으로 가능하니까 별표 1개월. 자, 별표가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얼마라고요? 별표는 제일 싸요. 자, 주의하실게요. 여기는 6월 X입니다. 별표 6월이 아니라 그리고 3월이 거의 대부분인데 3개월도 아니고 가장 제재는 약하다. 근데 보통은 별도의 표대로 때리게 될 거니까 제재는 약간 약하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을 안 했을 때 근데 무슨 약정입니까? 나중에 이렇게 우선 수령할 때에 어느 다방에서 만나서 나중에 빼올 건지 그런 약정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처럼 여기도 실비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할 건지 그런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 약정 안 하기를 뭐 제재 받는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비용 부담 이런 얘기입니다. 실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출 등은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궁금하겠잖아요. 그래서 인출 방법 등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왜 안 했어? 여기는 하여야 한다. 안 했다고 해서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또 과태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하여 그입니다. 분리하여 그리고 뭐 하라고요?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여기도 업무 정지를 당해요.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통장에다 막 섞어놨습니다. 누구 돈인데 여기는 매수인 보장하는 돈인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신용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붙일 겁니다. 거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 하게 되면 거기도 제재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너무 엉뚱할 건데 동의 없이 함부로 막 인출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막 통장에서 막 뺏어 씁니다. 인출하면 안 되는데 인출을 하였을 때 우리 시험 문제가 동의 없어도 뭐 인출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엉뚱하게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돈인데 함부로 동의 없이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을 하냐고 나중에는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보증관리 이렇게 서류가 나올 겁니다. 보증 관련 서류가 나오면 자, 그런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왜 서류를 교부를 안 하십니까? 교부 안 하시면 아니면 또 전자문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네 가지입니다. 여기는 뭐를 당한다고요? 업무 정지. 근데 주의하실 때 누구 명의였을 때라고요? 꼭 주의하실 게 그냥 예치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만 갖고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사에 뭐였을 때 바로 명의였을 때만 이렇게 명의인 경우에만 여기에 제재가 있고요. 나 누구요? 아까 보셨습니다. 공금 신체 보관은 이렇게 공금 신체 보관 이런 기관은 그 명의였을 때는 제재가 있다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으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얘기 안 해도 잘 지킬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관은. 그래서 이제 누구 명의였을 때만 제재가 있다고요.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만 제재가 있지. 공금 시체 보관한 명의였을 때는 제재가 있다 없다 이건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믿을만 해요 계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미국이 제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맙시다. 누구한테? 매도인. 그러면 맡깁시다. 어느 명의로 어디다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매도인도 생각해야 되니까 삐지니까 계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우선 수령할 수 있다. 빼내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이 다친다.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한테 줄까요? 그 보증서를 누가 발행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누구? 꼭 우리 사장님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 명의였을 때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은 제재가 없다네. 그리고 업무정지가 별표 1개월도 나왔습니다. 별표가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거기는 1개월이었다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도 항상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 어차피 하나 나올 건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1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계약금 매도인 받아놓고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니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권장 좀 하자는 겁니다. 실무할 때 설명 좀 잘하세요. 그러면 잘 알아야죠. 내용을. 괜히 또 어디다가 그리고 보증서 누가 발행한지 그것도 물으면 되겠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로 1번에 우리 제도의 목적이 나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매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매수인을 위한 제도. 그죠? 자기 돈 주고 자기 돈 찾지도 못하고 본인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불쌍하다. 누구? 매수인 계입니다. 매수인 보지 매도인 보는 아니다. 누구 제도다? 미국의 제도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니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제목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 동그라미 1번에 저 끝에 가면 매수인 다시 한번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매도인은 X.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예치를 반드시 권고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많이 냈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권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권고할 수 있다. 끝에 잘 보실까요? 권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고할 수 있다라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또 언제는 잔금이 완료될 때까지 그거 아닙니다. 이행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잔금을 넘어서도 나중에 이행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잔금 넘을 수 당연히 있어요. 인도시하고 좀 다르면 인도시가 뒤면 이행이 거기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맡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공고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임의성, 강제성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매수인도 따를 수 있다고 해야지. 괜히 또 따라야 한다. X개입니다. 저렇게 좋은 제도 나 싫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괜히 그냥 매도인 옥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 나오죠.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 누군가. 한번 첫 번째 누구 객관적인 그래도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다 이제 공금 신체 보관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정하신 분 공금 신체 보관. 그래서 앞글자를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금융기관. 그리고 신탁업자, 최신관서 우체국, 그리고 이제 그냥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가라. 그리고 관리 전문회사, 공금신체보관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법원 없다. 자산관리공사 없다. 그 밖에 공격 같은 거 없다. 있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예치기관에서 꼭 누구만 빼면 됩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에다 직접적으로 돈을 맡겨놓으면 돈을 거기서 보관하게 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입니다. 다 써버리고 배만 들이댈 거니까
오히려 그냥 매수인 보호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는 빼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는 빼고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 거기 다 들어간다.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누구도 생각합시다. 매도인도 생각합시다. 안 그러면 이 제도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누가 그런 제도를 따르겠어요? 입니다. 자,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빼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부탁을 하면은 물론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뭐 계약금 같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 여기는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우선 수령하는 사람은 매도인이지 개인 또 매수인 그러면 X. 매도인 쪽에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 중간중간에 찾아주세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될 거니까 누구다? 매도인이다. 기억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주의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보증서 발행 시기 아까 계약을 해지를 한때, 그 다음에 우선 수령권자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주의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세 번째, 누가 보증, 여기서 보증서를 발행을 할까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검용기간 하나, 그리고 보증, 보험회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그 보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보증서에도 보증에다가 보증은 보증끼리 세트. 보험회사가 아니다. 하여튼 예치기관에다가 보증, 보험회사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다가 보증서 발행에다가 그냥 보험회사. 그럼 X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번지수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옵니까? 이 번지수를 잘못 가면은 나중에 손해만 입히고 나중에 또 사고만 치고 그리고 찾지도 못하고 골치 아플 겁니다. 누구라고요? 여기는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기관이 아니다. 하여튼 예치기관 X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이제 제재가 있죠. 제목이 있습니다. 꼭 누구였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은 자체가 아예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개업 공인중개사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분만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먼저 약정을 인출 등을 할 때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비용도 약정을 하고 약정하여야 한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나게입니다. 별표 얼마다? 1개월이다. 업무정지 1개월. 자, 두 번째 이제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X.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사무소 문 닫고 손가락을 쪽쪽 보시고 1개월은 넣으셔야 돼요. 그 정도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의 없이 정말 우리 돈 아닌데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죠. 인출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증 관련 사항들 왜 서류 안 주냐? 서류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맡기면 그 기관에서 보증서 같은 걸 줄 겁니다. 그럼 그거 받아서 매도인 매수인을 줘야지 왜 우리가 안 주냐고 합니다. 안 주게 되면 여기도 업무정지 당한다. 별표 얼마다? 1개월이다. 그 아래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우리 15회 때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요? 첫 번째 보험회사 나왔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도 되죠. 공금 신체 보관에 들어갔죠. 자, 세 번째 바로 법원 나왔네요. 법원은 예치기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답은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최신관서 어디 우체국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신탁업자 우리 신탁업자도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아까 3번 이제 자산관리공사도 한번 내볼 거고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기업 이상한 뭐 토지공사 아니면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쪽 아니 무슨 대학 이런 쪽도 막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쪽은 예치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여기도 바로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